반갑습니다. 한국어 토픽 읽기 유형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0은 이전과 달리 신문 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시간을 절약하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형 10 신문 기사 제목 설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역시 토픽 2 60회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0은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25번부터는 이제 고급, 5급과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학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5번부터 50번까지는 고급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상급과 4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에 유형 9까지 연습을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유형 10부터 유형 16번까지가 50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10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공부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기 때문에 유형 10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국어 토픽 2를 이제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은 유형 10부터 유형 16번, 50번 문제까지 한국어 학습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보시면은 아마 유형 1에서 유형 9까지도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생각으로 너무 어려워 나 이거 안 볼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형 10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라고 미리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신문 기사를 잘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이 생활상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한국어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 제목이 과연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지문입니다. 제2공장 정상 가동. 쉼표 있습니다. 쉼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반도체 공급 안정은 미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는 어떻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의 지문은 어떤 사람이 한 개인이 이 글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물론 이건 시험 문제이지만 그래서 이 신문 기사도 누가 적습니까? 그렇죠. 한국에는 많은 신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신문사라고 하죠. 신문 회사인데 보통 신문사라고 해서 많은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문 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한 분 한 분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기사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기사는 그 시기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우리가 이슈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신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신문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달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전달을 해도 한 신문사의 한 기자가 글을 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모든 한국의 많은 신문사에 있는 신문 기자들이 모두 이 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은 내가 과연 많은 신문 기자들보다 어떻게 제목을 정확하게 써야지 사람들이 내 신문 기사를 볼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신문 제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목 안에 간략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잘 생각하시면 만약 내가 신문 기자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목을 확실하게 전달할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어볼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제목도 안 되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 제목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바로 제2공장입니다. 정상가동. 정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바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동이라는 것은 공장이 이제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2공장을 정상 가동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뒤에는 반도체 공급 안정은 미지수라는 부분입니다. 반도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원래 이 도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전기가 흐른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라는 것은 한국은 한자가 많지 않습니까? 도라는 것은 우리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를 지도한다. 또 그리고 학생들을 비자를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런 부분의 그 도자입니다. 그래서 소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를 소통하는데 이 앞에 바로 반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 50대 50. 한국에는 치킨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반 치킨, 양념 치킨, 그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 이렇게 해서 많이 또 사람들이 또 먹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이라는 것은 이 흐르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반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공급 안정은 미지수라는 겁니다. 미지수라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자라는 것은 아직 잘 모른다 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2공장은 가동은 했지만 일단 기계는 돌아가고 물건은 만들기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 반도체 중요한 것 주로 우리 휴대폰이나 또 노트북 또는 컴퓨터 등등에 사용되는 이 작은 반도체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문 기사는 이와 같이 한국어의 문장의 마지막이 되는 동사나 형용사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렇게 명사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기사에는 이렇게 미지수라는 명사로 끝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 보통 조사가 또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제2공장의라는 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 가동하게 되었다라는 이 가동 뒤에도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또 마무리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공급의 안정은 미지수입니다.
아니다 등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보시고 과연 이 글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인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이제 보기, 네 번째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장이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제2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여기까지는 위에와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안정되었다. 여기 안정은 미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정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제2공장이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지만 공급이 안정될지는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바로 미지수와 유사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쉼표 뒤에 이 부분은 맞지만 앞부분 제2공장 정상 가동을 했지만 반도체 공급 안정은 미지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지만 공급이 안정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기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제2공장의 가동이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공장이 가동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3번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2공장도 정상 가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반도체 공급이 미지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4번은 바로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제2공장이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지만 정상 가동했지만 공급이 안정될지는 불확실하다, 미지수이다라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및 해설도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은 바로 제2공장 정상 가동은 제2공장이 반도체 생산을 시작했다는 내용이고 반도체 공급 안정 미지수는 공급이 안정될지는 불확실하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시험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팁은 이제 25번 유형 10부터는 이제 5, 6급 고급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험 팁을 소중하게 알려줄 저희 다문화 인재 양성센터의 캐릭터입니다. 다인이가 직접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인이 잘 보이십니까? 네. 날씨, 건강,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정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신문 기사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한국의 새로운 신문 기사들이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지 한국어도 학습할 겸 그리고 한국어 토픽 준비도 할 겸 한번 관심 있는 분야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관용어 등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외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연습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1번에서 3번까지입니다. 다음은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출문제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대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직접 한번 나에게 가장 맞는 시험 문제 풀이 방법은 이것이 좋더라라고 하시면은 본인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태풍 소멸했지만 남부 비바람 피해 속출입니다. 태풍 소멸입니다. 태풍 소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멸종 할 때 그 멸, 그 다음에 소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다, 대소, 크다, 작다에 그래서 태풍이 점점 작아져서 없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남부는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본다면은 주로 이 북부라는 것은 바로 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을 북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중부는 충청도 또는 경상북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부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 아래,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이 정도가 대한민국을 본다면은 바로 이와 같이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반도 전체를 보게 된다면은 북부는 주로 북한이 바로 북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부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남부는 태풍이 아주 작아져서 없어질 것 같지만 바로 남부에는 비바람 피해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은 속이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이 속자입니다. 출이라는 것은 우리 왜 출발하다 뭐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비와 바람의 피해는 계속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문 기사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풍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가져오지만 이와 같이 소멸했지만 남부에는 비바람 피해가 속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사한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입니다. 남부 지역은 태풍이 지나가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이건 신문 기사를 보면 아닌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태풍이 사라졌지만 남부 지역에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사라졌지만 남부 지역은 어떻습니까? 비바람 피해가 속출했다.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태풍이 계속 남아있어 남부 지역에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서 본다면은 남부 지역에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지만 태풍은 소멸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태풍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사라졌지만 남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자, 이것은 가장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부 지역이 비와 바람 피해가 속출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연습 문제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 제자리 그름 정부 대책 효과 없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신문 기사가 취업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이 신문 기자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알려주느냐? 정부의 대책, 정부의 정책이 이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보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취업률 제자리 걸음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제자리 걸음은 어떻습니까? 걸음인데 바로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 대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취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국어 실력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면 친구들이 넌 한국어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네 하는 것은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6개월 공부하면 한국어 실력은 좋아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웠으나 취업률은 오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대책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책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효과 없어가 되어 있으니까 취업률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정부의 대책, 즉 정부의 취업률에 대한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정답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정부가 세운 대책이 취업률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취업률이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정부가 세운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취업률이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률이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정부가 세운 대책으로 인해서 이 취업률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률 상승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건 효과 없다고 했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연습 문제에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형 10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